연예인의 결혼 소식은 언제나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특히 나이 차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고 결혼한 스타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붙잡죠. 오늘은 70대 남성과 결혼해 모두를 놀라게 한 외모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여성 연예인 4명의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죠. 8위는 조주희입니다. 연예계와 언론계를 동시에 사로잡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글로벌 기자 조주희와 SM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 이수만입니다. 1969년생인 조주희는 올해 55세로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세계적인 방송사 ABC 뉴스 서울 지국장으로 활약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전 세계 ABC 소속 글로벌 기자단 7명 중 1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언론계에서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녀가 무려 72세 이수만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SM 엔터테인먼트 행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이수만이 먼저 관심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죠. 2021년에는 조주희가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50억 원 상당의 고급 빌라를 증여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특별한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시세로는 최대 88억 원에 달한다는 이 빌라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수만은 1952년생으로 올해 72세. K-팝을 세계에 알린 선구자로 평가받는 그는 1995년 SM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엑소, NCT 등 수많은 아이돌을 배출, 한국 엔터 산업의 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병으로 부인을 떠나보낸 이후 오랜 기간 독신으로 지내왔지만 이제는 조주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조주희는 여전히 본업인 언론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SM 아티스트들의 SNS 홍보까지 나서며 자연스럽게 SM 행보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SM 행사에도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이수만 곁을 지키고 있어 사실상 공식 동거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7위는 정윤입니다. 한 시대를 휩쓴 전설적인 미녀 배우 정윤은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으로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꼽혔죠. 그녀의 미모는 국내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라 일본과 홍콩까지 영향을 미쳐 홍콩 톱스타 성룡이 직접 이상형으로 지목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전성기 한복판에서 그녀는 돌연 결혼을 발표하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결혼 상대가 이미 법적으로 유부남인 조규영 회장이었다는 사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연예계와 사회는 큰 논란에 휩싸였죠. 정윤은 1954년생으로 70년대와 80년대 초반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4년 그녀는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하고 조규영 회장과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조 회장의 부인이 정윤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초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정윤은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 조 회장과 조용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연예계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남편이 그녀의 활동을 반대했다는 소문도 있죠. 하지만 1993년 그녀는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 회사 아파트 브랜드 광고 모델로 등장한 것이었죠. 하이츠 아파트 광고 속 정윤의 모습은 여전히 변치 않은 미모로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부 생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2011년 친아들이 약물 중독으로 심정지 후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고, 이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정윤 역시 큰 상실감을 겪었고, 남편 조 회장의 사업도 점차 어려움을 겪으며 서울 압구정 현대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가는 경제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2013년 한 매체를 통해 정윤의 근황이 공개되며 다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의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여배우였던 그녀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6위는 금나나입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의 하버드 박사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금나나는 외모와 지성을 동시에 갖춘 몇 안 되는 완벽한 인물로 오랫동안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2002년 경북대학교 의대 재학 중 미스 코리아 진해로 선발되며 최초의 의대생 미스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얻었을 때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금나나는 번쩍이는 연예계의 유혹을 뒤로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로 건너가 대학원 생활에 몰두하며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는 오직 학문에만 올인하는 모범생의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그런 그녀가 7년 전 자신보다 무려 26살이나 많은 재벌 사업가 윤일정 회장과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 회장은 1957년생, 올해 67세의 MDI 레저 개발 회장으로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입니다. 그의 보유 계열사는 무려 11개, 제주도에 위치한 CS 호텔 퍼센 리조트의 소유주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S 호텔은 시크릿 가든, 꽃보다 남자 등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약 1만 평에 달하는 초호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나나와 윤 회장의 결혼식은 2016년 제주 CS 호텔에서 극도로 비밀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초대한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했고 결혼 사실이 오랫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금나나 본인이 연예인이 아닌 학자로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윤 회장의 외동딸이 금나나와 동갑이라는 사실입니다. 1983년생인 딸과 같은 나이에 결혼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뉴스였습니다. 윤 회장은 과거 첫 부인과 사별한 뒤 딸을 키우다 금나나와 재혼했는데 나이가 같은 두 여자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금나나는 방송 활동을 거의 접고 학문에 더욱 전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15년 한국으로 돌아온 뒤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로 임용되면서 방송 출연은 사실상 끊겼습니다. 한때 이상형으로 배우 지창욱을 꼽았던 그녀가 실제로는 연상의 재벌 회장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위는 이영애입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대표하며 국민 미녀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영애는 특히 대장금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청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모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 팬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인형이라는 찬사가 따라붙곤 합니다. 그런 그녀가 2009년 자신보다 5살 많은 재미교포 사업가 정우영과 결혼했다는 소식은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1951년생인 정우영은 군수 장비를 만드는 레이컴 그룹의 회장으로 그의 자산은 추정치만 해도
2조 원대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바쁘게 활동하는 전형적인 글로벌 재벌 사업가죠. 하지만 그의 로맨스 기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영애와 결혼 전 정우영은 90년대 최고의 여배우 심은하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돌연 파혼을 선언한 전적이 있습니다. 심은하와 결혼을 발표한 지 단 이틀 만에 결혼을 취소한 이유는 자신의 나이와 이혼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었죠. 심은하는 당시 인터뷰에서 1년 넘게 연애하며 사랑했지만 나이와 학력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해 가족과 내가 불신을 갖게 됐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실제로 정우영은 1951년생임에도 1964년생이라고 속였고 13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이혼 사실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말하자면 거짓말의 달인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 이후 심은하는 연예계를 떠났고 정우영 역시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이영애와 결혼 소식을 알리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2009년 미국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결혼식은 한국에서는 갑작스러운 발표와 정우영의 과거가 다시 떠오르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영애는 결혼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다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와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습니다. 결혼 후 연예계 활동은 줄이고 가족과 내조에 전념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다시 활동을 재개하며 영화와 광고에 출연, 여전히 변함없는 미모와 우아함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위는 재벌 사모님과의 밀월 여행 루머를 정면으로 부인했던 비입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CJ 이미 경부회장 눈에 들기만 하면 자다가도 CF가 떨어진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케이블, TV 등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식품,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CJ 이미 경부회장이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총애했던 가수 비는 2010년 자신의 신규 앨범 생크스 투란에 VIP 공간을 따로 만들면서까지 이미 경부회장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시기쯤 가수 비가 모그룹 안방마님과 밀월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증권가 찌라시와 소문이 무성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비가 이 부회장과의 루머를 모르고 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견제하려 했던 행동이었는지 혹은 루머를 정면으로 부인하려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해인 2011년에 이미 경부회장이 군 복무 중인 비의 면회를 가면서 둘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5시간에 걸친 면회에서 함께 근무하는 장병들에게는 비비고 밥차를 제공하는 등 알뜰살뜰하게 비와 소속 부대원들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전역한 비의 영화 아리비 리턴 투 베이스의 배급을 CJ에서 맡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한 이미 경부회장은 든든한 어머니 같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 중앙종합금융사장인 김석기와 1994년에 이혼한 바가 있어서 아쉽게도 비에게 아버지 같은 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자지간 같다는 이미 경부회장과 비의 관계는 결국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원해진 게 아니냐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들의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이미 경부회장을 찾을 수 없게 되며 그간 이들이 주장했던 모자 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이모 같다던 MCM 김성주 대표와의 관계 역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비는 어머니 같은 분과 이모 같은 분을 동시에 놓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위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지만 다행히도
사모님 덕분에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승리입니다. 정준영 일당의 황금폰 사건으로 뒤덮였던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는 늘 승리가 있었고, 그 뒤에는 대만 여성 이주린 일명 린 사모이라는 의문이 자그머니 자리 잡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린 사모의 남편은 대만 도박계 거물 워거주로 밤이면 밤마다 밤의 총리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막강한 자금과 권력을 휘두릅니다. 덕분에 린 사모는 단숨에 대만 사교계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고, 한국 부동산 투자 등의 이유로 진출하면서 샤넬 파티에서 지드래곤과 승리를 동시에 만나는 운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린 사모가 지드래곤을 팬심으로 좋아했지만 깐깐한 지드래곤과 달리 재력 앞에서는 용꼬리도 빨아주는 승리가 그녀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게 린 사모의 총애를 받게 된 승리는 자신이 투자한 10억 원에 린 사모의 300억 원을 더해 버닝썬을 오픈하고, 이후 사적 공적 관계를 통해 그녀와 딸, 동행한 사맘의 조직원들까지 꼼꼼히 챙기며 입지를 다집니다. 이 덕분에 사건 이후에도 승리는 사업가로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고, 현재 동남아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승리에게 린 사모의 지원은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위는 대기업 사모님에게 100억 원을 탕감받은 이정재입니다. 영화 관상에서 역대급 등장신을 선보였고, 한국 느와르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신세계에 이어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비단 한국의 톱스타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이정재에게도 과거 배우로서의 슬럼프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가 출연했던 작품 3개가 내리 흥행 실패를 하며 모래시계 이후 탄탄대로만을 달리던 그에게는 실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배우보다는 사업에 눈을 돌렸던 것 같은데요. 이정재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주거 공간을 표방한 삼성동 고급 빌라 라테라스의 시행사 대표로 나서면서 사업가로서의 행보를 시작했고, 시공을 대형 건설사인 동양건설이 맡게 되면서 그의 야심찬 건설 계획은 착착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라테라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의 야심찬 사업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투자금 회수는커녕 시공사인 동양건설의 대금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정재에게 남은 것은 법적인 소송과 재산 압류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양건설은 19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공사비 회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재가 대표로 있던 시행사가 진 100억 원가량의 재물을 전액 손실탕감 처리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불어 이정재가 개인 자격으로 투자한 25억 원을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는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160억 원에 대한 이자까지 면제해주며 수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울분을 토하게 했습니다. 동양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이혜경 부회장이 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해액 1조 7천억 원의 피해자만 4만 명이 넘었던 동양 사태는 부실 경영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혜경 부회장의 남편인 현재현 회장과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이정재가 설립한 시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행하면서 더욱 동양그룹의 재정 상태가 부실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혹의 초점은 이혜경 부회장과 이정재의 개인적인 관계로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도 이혜경 부회장이 이력과 경력에 있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33살의 물과한 고졸 출신의 김철이라는 인물을 계열사 중 하나인 동양 네트웍스 대표로 앉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과 김철의 남녀 관계를 의심받는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명확한 이유 없이 각종 금전적인 특혜를 받은 이정재와 특혜를 준
이혜경 부회장의 관계 역시 김철을 대표로 앉힌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혹이 깔끔하게 해명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지만 시공사가 시행사의 보증을 서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 이혜경 부회장이 이정재가 가지고 있던 100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준 이유는 전혀 해명되지 않아 여전히 둘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는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쌀 16톤어치를 벌어들였다는 전설의 인물 태진아입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보다 26살이나 많은 현대건설 사장 부인 김보완에게 마른 장작의 매운맛을 수십 차례 보여주며 결국 구속까지 된 그는 선천적인 음색과 약간의 뻔뻔함으로 업소마다 중년 여성 관객들을 끌어모아 문전성시를 이루게 했습니다. 허리춤에 꽂히는 팀만으로도 수입이 어마어마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보완은 단연 최고급 손님이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보다 56배 많은 팁을 쏟아부으며 태진아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틀에 한 번씩 태진아가 노래하는 술집을 찾아간 그녀의 열정은 결국 두 사람만의 식사 자리로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약간의 거짓말 섞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만남만으로도 당시 대기업 월급의 5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씩을 용돈처럼 내주며 태진아를 독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자 김보완은 사실 별거 중이라는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털어놓고 자신이 현대건설 사장 아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돈의 맛에 길들여진 태진아에게 이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이후 태진아는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 그녀를 만족시키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이어진 이들의 합작 사업도 결국 경찰의 개입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태진아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김보완에게 바친 대가로 회당 5만 100만 원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는데 1975년 당시 쌀 한 가마 80kg가 5,000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랍게도 한 번의 잠자리로 쌀 816톤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만약 검거되지 않았다면 태진아는 재벌 반열에 올라 노래하는 사모님 킬러로 이름을 날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